지금 현재 난국을 타게 하는 경제적인 해법은 대대적인 개혁 개방, 너무 오랫동안 부동산과 같은 특정 산업의 양 위주로 팽창해온 것이 이제는 시험대에 오르지 않았나. 왜 실업률이 부족한가? 이거 저는 서비스업 소비가 안 돼서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결국은 소비 활성화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하이테크 분야에서 하나의 그 기술 모멘텀이 나와야지 이게 또 선순환이 갈 수 있는데. 근데 그 중국 정부가 지금 처한 상황 네. 자체가 경제 위기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하다. 이게 이제 중론이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한쪽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파격적인 뭔가 살리고자 네, 하는 네. 의지들이 정책으로 나오지 않겠느냐. 그러면 중국 경기도 좋아지고 더불어서 관련된 국가들 혹은 산업에 퍼지지 않겠냐. 예. 한국도 지금 중국 부동산 위기 이런저런 것들 때문에 철강 이쪽도 좀 부진하다는 이 얘기들이 나오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기본적인 회의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이게 시장 경제를 중국 공산당이 모르는 상태. 그러니까 기본적인 공동부유라는 이 정책이 존재하는 한 이 예. 투자 경제 주체들의 의욕을 살리면서 경기가 살아나는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겠느냐. 기본적으로 좀 어렵지 않겠냐라는 네. 시각.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두 시각 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중국이 지금 현재 난국을 타게 하는 경제적인 해법은 대대적인 개혁 개방, 특히 자꾸 빠져나가고 있는 외국 기업들을 불러들일 수 있는 그런 조치가 필요한데요. 그것이 두 가지 측면이 있을 겁니다. 하나는 경제적으로 혜택을 주는 것이지요. 들어올 때 외자 유치를 할 때 그때 인센티브, 그다음에 들어와서 공정한 경쟁을 보장해주는 그런 조치가 필요할 것이고, 또 하나는 중국이 정치 논리가 아닌 경제 논리, 시장 논리에 따라서 움직인다 하는 믿음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최근에 보니까 이달 초에, 7월 초에 베이징에 있는 유럽 기업들의, EU 기업들의 이제 그 단체인 EUCCC 상공회의소입니다. 거기 회장이 일본 그 언론하고 인터뷰한 것을 내용을 보게 되니까 최근에 유럽 기업들이 중국을 많이 빠져나가려고 한다. 앞으로 사업 전망에 대해서도 과거와 달리 굉장히 비관적인 게 많이 늘어났다. 물론 그렇다고 당장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비관적이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높이는 길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국에서 어떤 조치를 좀 바란다 하는 이런 인터뷰를 일본 언론하고 한 게 나왔거든요. 이제 바로 이제 그런 점일 겁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일각의 시각 가운데 이제 공동부유 얘기를 하면서 과연 이게 기업 요인이 되겠는가? 네.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전향적인 조치를 좀 내놓는 것이 중국 경제에 새바람을 짚는 것이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는 기대하는 수준의 그 정도까지 나오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 지표들을 보면은 경제 지표들 상황이 상당히 안 좋은 것 같아요. 6월 수출액도 뭐 한 12.4% 예. 급감했고, 예. 그 다음에 작년 1분기에 외국인 직접 투자도 예. 1,000억 달러에서 이번에 보니까 200억 달러로 확 줄어버렸고, 예. 뭐 빠져나가고 예. 이러한 것들, 그러니까 이런 심각한 위기 상황, 이 위기, 외국에서 보는 이 위기 상황을 중국의 당국자들도 인지를 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하긴 해요. 인지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EUCCC 베이징의 그 대표 같은 경우는 일본 언론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중국 상무부의 고위 관료가 중국의
외국인 투자 환경에 긍정적이다 하는 이런 얘기를 좀 해달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까지 이제 그런 외국 기업들이 느낄 만한 모습까지는 잘 보여지지 않고 있는 것이 이제 큰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단기간 내에 중국 정부가 저는 사실은 올해 굉장히 큰 폭의 작년 말만 하더라도 큰 폭의 개혁 개방을 기대를 했었습니다. 네. 그게 아니면 방법이 없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조금 엇나간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그 간첩법인가요? 방첩법이라고 뭐 표현하던데 예.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오히려 지금 잘못 가가지고 말 잘못하면은 예. 그 간첩으로 구금될 수 있다 이런 걱정들이 퍼지는 것 같아요. 반간첩법은 제가 그게 발표 막 되고 나서 이제 현재의 실제 이제 느끼는 분위기, 중국 기업들까지 해서 이건 뭐 누구나 다 포함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대단히 조심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기업인들도 그렇고 아주 극조심하고 튀는 것은 안 하는 게 낫다. 이제 이런 분위기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왜 이거를 이 시점에서 중국이 내놨는가 하는 거는 이런 시각이 있더라고요. 미국과 유럽에서 그전하고 용어는 다르지만 계속 중국에 대해 가지고 압박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전에는 디커플링이라고 하다가 요즘 EU에서는 디리스킹이라고 하는데 최근에 왕이 국무위원회 얘기대로 그거 다 같은 거 아니냐. 못 믿겠다. 중국 입장에서는. 예, 중국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중국이 생각할 때는 반간첩법, 외국기업법은 지금 발표를 해놓지만 이거를 당장 적용하겠다는 의사보다는 우리도 이런 거 갖고 있다. 언제든지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 이걸 보여주려는 측면이 또 있지 않았나 하는 이런 시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전반적으로 지금 뭐 기업의 현지의 체감 뭐 수치뿐만이 아니고 그런 경기도 상당히 안 좋은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저도 그 반간첩법이 뭐 정확히 어떤 건지는 모르지만 나오는 뉴스들을 보면은 간단한 시장 조사 하는 것도 간첩법으로 걸릴 수 있다. 네. 뭐 그러니 이거 뭐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공격적으로 할 수 있겠느냐. 사실 근데 그 시장 조사 같은 경우 특히 이제 몇 개 기업들이 이제 뭐 수색도 당하고 했지만 그 컨설팅 회사들이 많이 되거든요. 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혹시 뭐 맥킨지라든가 이런 식의 예, 언제든지 뭐 될 수 있는 그런 점들. 근데 사실은 이 법이 있기 한참 전에 20년 그 이전만 하더라도 이전에도 어떤 규정이 있었냐면요. 외국인이 중국 내에서 설문조사를 중국인을 대상으로 외국인 대상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외국인이 중국에 와서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하게 되면 그 결과를 반드시 중국 당국에 전체 자료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예. 해도 되는데 하면은 꼭 그 모든 자료는 정부에 그 전에도 그 이번에 그 법에 나와 있는 규정이 전에 없던 게 나온 건 아니고요. 있던 걸 안 했던 것이지요. 근데 그걸 이제 지금 성문화했다는 이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대단히 아마 외국 기업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것이 굉장히 그 위축감을 느낄 수 있는 이제 그런 것이면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면한 우리 말씀 나눴던 부동산의 문제들 네. 이런 것만 해도 참 복잡하고 경제 지표들 수출 막 떨어지고 외국인 투자 줄어들고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까지 세계의 공장이라는 표현을 들을 정도로 성장하던 성장 엔진이 이러한 정책들 중국 공산당 뭐 시진핑 주석 이런 거에 의해서 추락하는 거 아니냐. 이게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이렇게 추락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 일시적 어떤 그 변동성 혹은 이 상황을 우리가 좀 과대평가를 하는 것인지 사실은 서방의 건설 모델보다는 그 사이에 세계적으로 다 관심을 가졌던 게 차이나 모델이 더 타당하네. 이제 이런 얘기가 한동안 있었었거든요. 근데 차이나 모델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 중국이라는 과거에는
세계적으로 경제가 미미했던 국가가 지금은 세계 2위로 올라선 지가 오랜데 여전히 양적인 중심으로 돼 있고 또 완전 시장 논리보다는 정치 논리가 상당히 많이 작용을 하고 있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선순환이 안 되는 측면이 강한 것 같아요. 단순히 정치라서 그런 게 아니고 이제 그 요인으로 인해서 선순환이 되지 않다 보니까 시장 자체의 인센티브라든지 자발적 이 선순환 구조가 정착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 너무 오랫동안 부동산과 같은 특정 산업의 양 위주로 팽창해 온 것이 이제는 시험대에 오르지 않았나 하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다만 이제 중국이 이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처방을 하나 내놓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과거에 1989년도에 베이징에서 천안문 사태가 그랬죠. 났었지 않습니까? 그때 전부 다 빠져나왔거든요. 유일하게 빠져나오지 않은 기업이 딱 하나 있습니다. 일본의 야오환 백화점 그룹. 그 그룹은 대단히 이상했었어요. 다 빠져나왔는데 일본에 있는 본사를 상하이로 옮겼어요. 아 그래요? 오히려? 예. 그게 이제 유통업계에서는 이 전설과 같은 얘기입니다. 야오환이라고 한자로는 800반이라고 썼는데요. 그래서 90년대 통틀어서 이 회사는 중국 전체 유통업계에 완전히 신과 같은 존재가 됐고 중국 정부로서는 너무나 고마운 거죠. 그래서 아주 막 정책적인 지원도 받아가면서 승승장구를 하다가 나중에 기업 내부의 요인으로 인해서 이제 회사가 더 이상 지탱은 되지를 못했는데요. 89년도에 천안문 사태가 나서 정말 안 좋을 때, 다 빠져나갈 때, 그때 곧이어서 덩샤오핑이 그 유명한 남순강화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남순강화를 하면서 다 바꿔라. 마치 우리 예전에 이건희 삼성 회장이 못 빼고 다 바꿔라 하듯이 전부 다 바꿔라. 이제 비슷한 장면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외국 기업들이 확 몰려왔었던 적이 있거든요. 몇 번의 이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중국 역사적으로. 네. 근데 과연 이걸 할 수 있을까? 제가 볼 때는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근데 왜냐하면 예. 저도 이렇게 말씀 들으면서 쉽지 않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먼저 드는 게 등소평이야 원래 그런 정책을 개혁 개방을 하던 사람, 그러니까 정책의 일관성인데 시진핑 주석은 자기가 3기 딱 되고 독재 뭐 이렇게 뭐 이렇게 해가면서 확 바꾼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네. 쉽지가 않고 다만 지금 시진핑이 그 작년 말에 두 가지 의미 있는 사건이 있었죠. 코로나 방역 풀었던 거 6개월 지나면 경기 풀릴 거다 안 됐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정치국 상무위원들을 본인과 가까운 측근으로 이렇게 전부 다 채워놨던. 네. 과연 이게 잘 돌아갈 건가? 했더니 지금 또 뭐 거기에 대해서도 별로 안 좋은 이제 외부에서는 그런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정치국 상무위원들이 되게 종래 관행대로 하면 10년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시진핑이 3기가 아니고 4기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때까지의 방식과는 다르게 정말로 고민을 해봐야 될 그런 상황도 온다는 것이죠. 자기가 10년을 관리를 해야 된다면은. 그래서 가능성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가능성은 낮지만 배제는 할 수 없는. 이미 그 임기는 확보가 됐으니 그 임기 동안을 잘 끌고 가기 위해서라도 자기 스스로 고민을 해볼 것이다. 그 사이에 중국에 정치적으로 큰 변동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는 시각이 잘 없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경제가 시진핑에 대한 평가, 현 정책 그 정부 엘리트에 대한 평가가 전부 경제에서 나타나는데 경제가 너무 좋지 않으니까 중국 정부에서 어떤 모종의 이런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가능성도 배제는 할 수 없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 결국은 그 말씀하신 그 정치국원들 24명 예. 여기가 느끼는 시진핑이 느끼는 위기의 크기 이게 이제 모든 걸 좌우할 것 같은데 하여튼 우리가 보는 뭐 외부의 시각은 부동산 위기로 시작돼서 금융 위기가 은행이 위험하다
뭐 1대1로를 통해서 그게 뭐 위험하다 또 뭡니까? 지금 예. 뭐 수출도 그렇지만 청년 실업률 예. 이게 20%를 넘었다. 이게 중국 공산당의 어떤 지지 예. 정치적 어떤 그 불안감을 키우는 요소가 되는 거 아니냐. 뭐 여러 가지 시각이 있거든요. 지금 중국 경제가 소비도 문제고 생산, 수출, 뭐 부동산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지만 사실 저는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청년 실업률이라고 보거든요. 네. 지금 그래프 이 왼쪽 그래프를 보시죠. 실업률이 20%를 상반기에 넘었다고 하는 것이 이 숫자가 주는 무게감이 있지만 또 다른 무게감은 이게 과연 과거하고 비교해 보면 얼마나 높은 건가 하는 것이죠. 그렇죠. 일반적으로 GDP 같은 수치는요, 우리가 올 2분기 혹은 상반기에 몇 퍼센트 했다는 거는 바로 지난해 같은 분기 기준이잖아요. 근데 요거는 GDP는 2년, 3년 단위로 묶으면 결과가 달라져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서요. 근데 이 청년 실업률 같은 경우는 연도별로 비교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고 봅니다. 이게 한번 보시죠. 맨 아래 이 파란색이 2019년입니다. 그 다음에 2020년 빨간색, 그 다음에 연두색이 2021년, 보라색이 2022년, 2023년 이렇습니다. 좀 그게 간격이 크네요. 예, 이게 지금 2019년하고 2020년은 2020년이 전반적으로 높지만은 큰 이 1년을 단계로 봤을 때요. 높지만은 마지막에 가서는 비슷해졌거든요. 근데 2021년, 2022년에 올수록 뻥뻥 뛰었다가 2023년은 완전히 출발부터 달라져 버린 것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이 그래프가 이게 2023년 같으면은 이게 추세선을 했을 때 이게 짧기는 짧지만 이게 곧 꺾어질 수 있을까? 지금 경제 상황을 봐서 그러니까 이게 대단히 큰 문제라고 보는 것이죠. 제가 어디서 보니까 이 20%를 넘었다는 것은 이거는 공식 통계상의 수치이고 하긴 좀 중국 데이터 우리가 많이 마사지가 된다고 보죠. 예, 도시의 실업률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 되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20%라고 믿는 사람은 현재는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보다 실제로는 더 높을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왜 실업률이 부족한가? 이거 저는 서비스업 소비가 안 돼서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예,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 소비에서 인력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지금 그걸 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안 좋아지니까 이제 문제가 생긴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어떤 이제 정책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옆에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은요, 제가 조금 전에 경제 GDP 같은 경우는 1년 단위로 비교할 때 하고 2년은 구간으로 비교할 때 하고 이제 결과가 다르게 보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최근에 그 팬데믹 요인이 워낙 컸지 않습니까? 팬데믹이 중국에 가져다 준 가장 큰 충격 중에 하나는 이게 주기가 바뀌었다는 것이죠. 주기가 바뀌고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저 효과가 자체가 매달 들쭉날쭉 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2년, 3년 단위로 이렇게 보는데 이 부분은 지금 소비 부분을 이렇게 한번 보게 되면은요. 다만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게 소비가 조금 살아나겠다. 조금 나아질 수는 있겠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주요 소비 분야가 지금 요식업, 식품, 의류 해가지고 화장품에서 쭉 나와 있거든요. 이게 보게 되면은 5월달을 올해 5월달, 작년 5월달, 그다음에 6월달은 올해 6월, 작년 6월 이거를 비교를 해놓은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걸 보게 되면은 5월달보다는 6월, 사실은 4월달은 더 안 좋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조금씩 나타나고 좋아지고는 있는. 조금 좋아지고, 근데 사실은 이게 두 자리 숫자가 가야 됩니다. 그게 문제죠. 그러니까 이게 아주 찔끔찔끔 이런 효과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지금 문제는 여기서 딱 보시죠. 가구하고 건축, 인테리어 이쪽이
여전히 마이너스로 가 있잖아요. 네. 부동산하고 바로 연계가 돼 있는 거. 하긴 새로 집을 사야 거의 가구, 전기, 가전제품 이게 싹 들어가죠. 예, 이게 만약에 부동산 아까 큰 기업들이 터지게 된다 그러면 이게 더 떨어질 가능성이 이제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또 한 가지 이렇게 가져온 것을 보게 되면은요, 예, 중국의 이제 GDP 증가율을 이게 빨간색 이게 왼쪽 기준 수치 기준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이 분기별로 해서 GDP 수치가 왔는데요. 지금 6.3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왼쪽으로 보게 되니까 6.3인데 전 분기, 그러니까 2분기의 요 앞분기하고 비교해 보면은 1 밑으로 거의 움직임이 없다는 정체돼 있다는 이제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게 왜 이게 나타났는가? 서비스 좋지 않고 그다음에 수출 보시다시피 수출이 지금 요거는 추세적으로 지금 계속 이렇게 떨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이런 부분이 아마도 수출은 지금 뭐 몇 달 후에 회복이 되고 이렇게 별로 기대 안 하는 것 같아요. 중국 내에서도요. 왜냐하면 이 원인이 글로벌 공급망의 구조적 변화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중 패권 전쟁으로 인한 중국 압박 규제 이게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유럽도 오고 전 세계가 이렇게 하면서 중국 의존도를 이제 줄인다고 하다 보니까 중국의 이제 수출 의존도가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 그러면은 결국은 중요한 것이 이 소비 내수 소비 확대가 더 중요해지는데 앞으로 중국 정부가 이때까지와 같은 그런 정책보다는 한 발은 더 나아간 정책을 내놔야 되지 않나 하는 이제 그런 생각입니다. 작년 초인가요? 재작년서부터 그 내수 경기를 부활하는 그러니까 그 올리는 정책 이거에 대해서 계속 이제 집중적으로 중국 정부가 얘기했잖아요. 예. 이런 것들 다 감안한 것 같긴 하네요. 공급망 재편되고 수출이 줄 수밖에 없는 상황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정책을 사용했어도 지금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거. 이게 지금 문제라고 보여지는데 지표가 안 좋고 또 시장 주체들의 기업 개인의 이게 신뢰도가 떨어지고 다시 또 이게 이제 지표를 물고 가고 뭐 이게 지금 계속 악순환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아까 제가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현지에 있는 기업인들이 이거는 이제 외국 기업을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중국 기업들조차도 대단히 저 기업 쪽의 심리가 안 좋습니다.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중국 내부에 중국 내부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살리기 위해서는 과거처럼 어느 지역별로 뭐 소비 진작을 위해서 무슨 정책을 펴고 뭘 하고 신흥 산업을 육성하고 이제 이런 것이 아닌 좀 가시적인 이전과는 다른 이런 정책의 틀과 방향이 바뀌어야 되지 않나 하는 이제 그런 생각입니다. 하여튼 우리가 그걸 지표로 보는 게 이제 공동부유 정책, 그로 인한 그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규제, 뭐 전반적인 이런 것들이 어떻게 확 그 해제가 되느냐 이것도 하나의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사실은 공동부유는 사회 정책이라기보다는 정치적 구호 성격이 훨씬 강했었지요. 그리고 지난 3, 4년 동안에 중국의 이제 하이테크, 이제 정말로 새로움을 이끌어야 할 하이테크 기업들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 자체의 미성숙, 초기 단계의 어려움에다가 미국의 압박, 중국의 압박까지 겹쳤어요. 그러니까는 대단히 힘들었는데 최근에 조금 바뀐 신호를 보게 되면 총리가 이 하이테크 기업들의 CEO들을 불러서 담화를 하는 이제 이런 장면이 이제 뉴스에 나왔습니다. 사실은 이게 지난 몇 년 동안 볼 수 없었던 것이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원래 중국이라는 구조가 모든 것이 다 좋지도 않고 모든 것이 다 나쁘지도 않고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있고 이렇다 그러면 결국은 소비 활성화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산업, 제조, 하이테크 분야에서 하나의 그 기술 모멘텀이 나와야지 이게 또 선순환이 갈 수 있는데 지금 약간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전부 공백 상태인 이제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이번에 나오는 경기 부양 대책 그것이 사실은 이제까지처럼 그냥 이렇게 좀 미적지근한 예. 그냥 우리가 이제까지 시장에서 예상했던 그 정도가 될 것이냐 아니면 예. 진짜 말씀하신 기업가들의 사기를 살리는 기본적인 어떤 큰 예. 변화가 나오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겠네요. 만약에 7월 말 정치국 회의에서 큰 방향이 나온다면 거기서 시행세 측과 같은 이제 그 정도까지는 제시를 하지 않지만 큰 방향이 이전과는 다른 느낌을 주는 게 있고 거기에 따라서 중앙 정부하고 지방 정부가 세부적인 정책을 맞춰간다 그러면은 하반기에는 전환 국면을 맞이할 수 있을 테지만 만약에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계속 나왔을 경우에는 하반기의 성장 동력이 여전히 위협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러니까 이 키는 결국 시진핑 주석에게 달려 있는 거네요. 중국 내부에서 아마 잘 해야지 사실은 중국 경제도 좋지만 또 중국과 경제 관계를 가진 다른 나라에도 이게 좋은 요인으로 될 텐데 네. 싶습니다. 하여튼 저희도 낙수 효과를 기대하는 그래서 중국이 리오프닝 되면서 얼마나 관련된 주식들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르고 그랬다 다시 실망해서 지금 빠지고 하는 상황인데 뭐 철강도 그렇고요. 네. 하여튼 우리 경제를 위해서라도 좀 그 뭐라 그럴까요? 정말 근본적인 대책, 예. 확 커다란 변화를 주는 대책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기대를 해봅니다. 예. 네.